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도시에 스마트폰 같은 인프라를 주고픈 아토리서치의 정재웅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토리서치를 창업하고 지금까지 어렵게 대표를 맡고 있는 정재웅이라고 합니다. 아토리서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아토하고 뒤에 있는 리서치하고 합성어인데요. 아토는 뭐 펜토, 뭐 나노 뭐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작은 숫자, 뭔가를 되게 빠르게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걸로 시작한 회사라 이게 의미가 있고, 리서치는 이런 거 관련된 것을 계속 기술을 개발해 간다. 작은 어떤 그 단어를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더 빠르게 처리한다는 거를, 구글은 되게 큰 숫자, 큰 데이터라고 하면 아토는 되게 작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처리하는 이런 걸로 했었어요. 네, 아토리서치 어떤 기업인가요? 아토리서치는 IT 기술 중에 가장 최신 분야인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스트럭처, 줄여서 SDI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기술은 어떤 기술인지? 스마트폰 이전에는 우리가 폴더폰처럼 전화기만 하는 기계 하나, 게임기 기계 하나, 또 MP3 플레이어 기계 하나, 각각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들을 주머니에 다 넣고 다니다가 네. 필요할 때 뽑아 썼어야 됐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되고 나면 필요한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또 게임을 해보다 재미없으면 쉽게 삭제할 수 있고, 도시에서도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의료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스마트폰 쓰듯이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의 질문이었고, 그거에 대한 답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아토리서치의 어떤 기술이 담긴 스타팩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확하게 도시의 스마트폰을 상상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치면 하드웨어, 그 위에 OS를 관리하는 애가 있는데, 그런 걸 아토리서치의 소프트웨어 핵심 SDI 기술로 올리고 나면 그 위에 도시의 다양한 서비스가 올라갑니다. 이 하드웨어, 그 다음에 중간에서 운영하는 운영 소프트웨어, 그 위에 사람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서비스 소프트웨어까지 다 합치면 이게 스타팩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나오게 되고, 앞에 스타라고 붙여놓은 거는 뭔가 좀 서비스들을 빛나게 해주는 플랫폼, 이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환경이면 환경, 뭐 교통이면 교통 이렇게 설치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저희가 실제 사업을 펼칠 때는 도시에 아마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도시에 관련된 정보를 싹 모으고 그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또는 공무원들에게 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맞춰서 쉽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이터 센터 하면 굉장히 큰 그 데이터 센터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집 근처에 편의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지역이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큰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지만 도심형, 즉 고객들이 접근하기 편한 도심형 데이터 센터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심형 데이터 센터 사업,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지자체용 스마트시티형 데이터 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이제 도시 설계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스타팩의 어떤 장점이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앞에 스마트폰 예를 들었는데 정말로 예전에도 전화할 수 있는 건 늘 있었다? 폴더폰 시대가 됐든 어디든 전화할 수 있는 건 늘 있었고 사실 게임도 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스타팩 이전 시대에도 뭔가 도시의 서비스는 설치되어 왔는데 당시까지는 일단 도시 야외에 설치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1년, 2년씩 걸리고 돈도 100억, 200억씩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서비스를 설치했는데 시민들이 잘 안 쓰면 해체하기도 난망이고 이제 이번에 저희가 도시로 들어가고 이 기술을 도입할 때는 한번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갖춰놓고 나면 날마다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또 필요 없는 서비스는 재빨리 뺄 수가 있어서 도시 재생의 속도가 연 단위에서 1 단위로 바뀌는 건 이게 가장 큰 임팩트가 되고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스타팩 기술 중에 교통이나 환경 등도 같이 포함이 되는 말씀이시죠? 네. 너무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면 쓰레기 같은 환경 문제라든가 출퇴근 시간, 교통 문제들, 좋은 학교를 만드는 환경 문제들, 우린 주거 문제들 같은 여러 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교통이다. 하나로 하면 지금 아마 출퇴근 시간 움직이실 때 빨간불, 파란불, 신호등 있을 텐데 그것을 정말 지금 교통량을 기준으로 지능적으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도시의 극히 일부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도시 전반에 걸쳐서 차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끔 신호를 스케줄링하고 하는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텔리전트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혹시 뭐 교통사고라든지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방어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사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환자들을 빨리 운송해주는 역할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좀 진행해 보니까 사람 몸이랑 똑같아요. 아프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안 다치고 생명을 구하니까 이렇게 도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사고 날 것 같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 어디에 어떤 장비를 설치해야 도시가 더 안전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분석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서 실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다양한 AI 쪽에서 특히 교통 쪽 AI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보면은 이제 길이 빨간 줄 있고 막히면은 그다음에 교통이 원활하면은 뭐 녹색으로 돼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오른쪽 길은 뻥 뚫려 있고 좌회전은 막혀 있고 중앙은 그냥 보통 정도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 그런 교통 쪽에 들어가는 AI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천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말까지 이제 구축을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교차로에서 카메라를 영상을 받았을 때 그 카메라 영상을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고라든지 무단횡단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자동 감지를 갖다가 해서 운영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쪽에서 보신 이분이 이제 무단횡단 하는 그것을 이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할 거고요. 감지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또 운영자한테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감지를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감지했는지에 대한 결과값을 여기서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이제 화면입니다. 이후의 상황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상황이 해결됐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화면입니다. 네, 그렇게 된 결과를 이제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요.
조금 전에 이제 발생한 상황은 여기에 이제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교통 서비스 외에도 다른 서비스가 있을까요? 하나는 이런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받아보고 싶어도 제한된 통신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도시를 전체를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정보를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퍼뜨리기 위한 뭐 예를 들면 공공 와이파이라던가 이런 사업까지 같이 추진을 합니다. 또 문제를 하나 더 보면 가난한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단말기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런 서비스나 정보를 보기 위한 그런 보급 사업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스타팩이 좀 적용되고 있는 도시가 있을까요, 현재도? 예, 저희가 여러 도시들을 사랑하고 같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도시는 부천시입니다. 경기도에. 예, 경기도의 부천시고 부천시에서 가장 문제는 어떤 것이던가요? 제일 큰 문제는 교통이에요. 네. 거주가 서울에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서울 주변 지역 도시들의 인구가 많이 모여 사는데 그런 역할이 있어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는 출퇴근이 되게 말씀이시죠? 크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을 선택한 이유가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부천시에 교통 문제가 되게 컸어서 출퇴근 문제가 그 문제부터 먼저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실제 그 사람들이 사용한 경험들을 좀 들어보셨나요? 사실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단계의 설계는 어제보다 오늘 파란불이 나한테 빨리 돌아오는 것 같네? 어제보다 신호등 4번 서서 이 길을 지나가는데 3번 서서 지나가네? 이런 식으로 굳이 뭔가 데이터를 보고 느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귀가 낄 시간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안에도 여러 기업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에 관련된 정보를 모으고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그거로부터 신호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사고 발생한 걸 찾는 건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다양한 정보를 예를 들면 도시의 표지판에 신호, 그러니까 LED 표지판 같은 데다가 표시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서비스 기업들이 또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소설에 나오는 돈키호테 같다. 명랑천재. 리더이자 펠로우이다. 중심이다. 저희가 이제 직원분들께 미리 정재영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들어봤거든요. 네. 혹시 별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실제? 직원들이 부르는 별명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그 별명은 명랑천재였습니다. 그렇군요. 한 10년 회사를 했는데요. 네. 10년 정도 하고 보니까 뭐 힘들어도 또 지나고 나면 또 다 좋은 추억이 되고 굳이 뭐 찡그리거나 좌절하거나 할 것도 없다. 앞으로 열심히 자기 꿈을 향해서 나가는 거다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아주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분들한테 항상 명랑한 태도로 대해주시는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화낼 때도 있고요. 푸시할 때도 있고 하기는 한데 그래도 뭐 즐겁게 일을 함께 해나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자신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저는 엔지니어? 설립하기 전에 엔지니어로서의 저는 기술을 잘 다루고 이해하는 엔지니어, 설립한 후에 사업가로서의 엔지니어링 문제를 푸는 엔지니어는 결국 이 기술이 어떻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엔드투엔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엔지니어? 그게 되게 다른 것 같네요. 정말 명랑하세요. 해맑고 명랑하고. 그런데 머리도 좋으세요. 그냥 사원인 줄 알았어요. 오다 가다가 그냥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시길래요, 여름에. 그냥 그러신가 보다. 뭐 그냥 우리 직원이신가 보다 그랬는데 그분이 대표시라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바를 현실에서 이루어내는 어떤 혁신가로서의 그런 도전적인 돈키호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토리서치도 어떤 어려웠던 시절이 있으셨겠죠? 어우, 그럼요. 일단 회사의 통장에 돈 떨어질 때가 대표로서 항상 제일 어렵고요. 10년을 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없을 수가 없었죠. 그때 같이 극복했던 어떤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직원들인가요?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기보다는 저 이상인 것 같아요. 팀 플레이를 할 줄 알고 각자 역할에 책임감 갖는 건 저 이상이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중에 저희가 한 분을 모셔서 대표님과의 어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떤 분이 오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한번 모셔볼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토리서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태경 수석입니다. 정재원 대표님하고 지금 벌써 8년째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야 업무하고 계세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지금 클라우드 솔루션의 이제 주로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효율성을 추구하신다는 개발자시군요. 네, 많은 걸 추구해야 되죠. 사실 효율성뿐만 아니라. 뭔가 또 개발자 두 분이 모여 계시니까 마음은 잘 통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같은 마음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생겼으면 하는 복지는 하루 30분 전문 마사지 받기, 3년 일하면 한 달 휴가.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건가요? 네, 둘 그렇죠. 다 아니, 매력적인데? 그러니까요. 둘 다 했으면 좋겠는데. 둘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고르셔야 선택을 돼요. 한번 해야겠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8년을 지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이 달랐는데 그럼 대표님 먼저 왜 1번을 선택하셨습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게 좋아서 3년을 언제 기다려서 휴가를 받나. 효율적이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리프레시가 한번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더 많이 갈 수 있잖아요.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경쟁력의 원천은 첫 번째 기술력, 두 번째 열정. 거기 없는데 정답이? 하나, 둘, 셋. 2번. 안 맞아. 이태경 수석님이 이번에 그 1번 기술력을 선택하신 이유는? 열정이란 단어는 늘 항상 마음속에 좀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표방하는 바가 이제 기술력이고 사실은 이제 다양한 테마들 그리고 다양한 뭐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항상 이제 저희가 가장 앞서 나간다 그리고 가장 잘한다 뭐 이런 자신감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지 않을까. 나도 기술로 바꿀까? 듣고 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긴 한데요. 대표님께서는 그럼 왜 열정이라고 선택하셨나요? 다들 기술력이 좋다고 하는데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 성장하고 막 살아남고 이런 것보다 그 기술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뭔가를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3번 사람? 뭐 이게 되게 너무 진부한 대답이긴 한데 진부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람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3개 질문 물어봤는데 2개를 드려. 마지막 질문은 좀 마음이 통하시길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가장 자랑하고 싶은 아토 리서치의 업적은 무엇일지 골라보는 시간인데요. 네, 국내 최초 SDN 솔루션 개발과 두 번째는 대표 성공 모델인 부천시 스마트시티 구축. 체감하셨죠? 네. 하나, 둘, 셋. 2번. 끝까지 안 맞네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SDN도 정말 자랑스러운 건데 또 그 외에 새로 오신 분들이 개발하신 새로운 기술들이 다 쌓여서 모양이 나온 게 지금 얘기하는 스마트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네, 우리 이수정님. 아무래도 이제 1번의 그 SDN 기술이 제가 이제 사실은 이 회사에 이제 이직을 해서 이제 함께 대표님과 일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애착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번을 꼽았습니다. 듣고 보니 나 이것도 1번으로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저를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오늘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토 리서치의 미래에 대해서 좀 들어볼 텐데요. 혹시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신 혹은 구상 중인 또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거의 확장인데요.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로 결국 사람들이 겪고 고생하는 문제들은 비슷한데 도시를 위한 스마트폰 같은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도록 도시 문제를 푸는 도시 단위 컴퓨터들이 제 손에 또 우리 회사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도시마다 일단 제가 만든 도시형 컴퓨터가 있고 시민들은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또는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면 AR 또는 VR로 접근하게 되면 도시 전체에 자기에 관련된 또는 도시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집에 조금 일찍 가던 귀갓길을 사고를 좀 더 예방하던 더 이상 자녀들이 다치지 않건 쓰레기가 주변에 작아지던 격차에 관계없이 교육 관련된 컨텐츠를 자연스럽게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그림 그리고 그 안에 뭔가 근사한 건물 형태의 내 컴퓨터가 상상이 됩니다. 아토 리서치를 설립하기 잘했다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도시 하나에다가 와이파이를 액세스할 수 있게 깔았어요. 아주 깔았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이제 저도 나름 시찰이랄까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왜 노인분께서 이제 그 저희 서비스 지역에 앉아서 이제 음악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코로나니까 노인정이 문을 다 닫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음악을 하루 종일 듣고 있잖아요. 통신료가 너무 많이 나가요. 네. 근데 그거를 공원이라고 하는 마음 편하게 앉아 할 수 있는 공간 그늘 아래서 음악을 마음대로 듣는 것만 해도 자기 삶에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만든 기술이 누군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될 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사업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렇게 많은 도시로 확산된 것까지는 아니에요. 저희가 요즘에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것들을 초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 부분이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의 문화 거기에 맞는 솔루션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더 널리 이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고 또 그 일을 함께 갈 동료들을 계속 모아가는 것 이 제가 갖고 있는 장기 목표고 기술의 변화가 워낙 빠른 시대라 한 20, 30년쯤 뒤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기술 갖고 또 같은 문제를 풀고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